(12주년을) 맞은 코리안 벨가든이 10년간의 굳건한 약속 이행과 가봐야 할 숨은 보석으로 선정돼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 10주년을 맞아 기념 후원회가 열려 한인들의 노력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전공 대졸자들이 갑자기 취업 문이 좁아져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멤버들은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오래 동결할 수 있으며 금리 인하가 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이 다음 주 최후 변론을 하게 돼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사회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매김한 코리안 벨가든이 12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한국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코리안 벨가든은 워싱토니안 매거진이 선정한 가봐야 할 숨은 보석으로 선정돼 그 위상을 과시했는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미문화재단은 연구관리기금을 10년간 2만 달러씩 총 20만 불을 전달해 10년간 약속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한 마음의 고향이며 쉼터인 코리안 벨가든이 계속해서 잘 관리되고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코리안 벨가든 기념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속 작은 한국이라 평가받는 코리안 벨가든. 성황리에 펼쳐진 코리안 벨가든 12주년 기념 행사에는 WKTV 전영남 회장과 케빈 윤 사장을 비롯한 한미 양측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건넸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미문화재단에서 공원 측에 코리안 벨가든 연구관리기금으로 10년간 매년 2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모두 전달하는 한인의 굳건한 약속을 지킨 마지막 계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All the members, I'm really appreciative for this special rainy days, and also we don't forget who's a volunteer behind this wonderful event. We have all of that on display here today. Nova Parks is so honored and thrilled to be the host of the Korean Bell Garden through all of the wonderful work of Chung Hwa. This is a community project and it has brought the community together in a wonderful way. 의리의 민족이라는 말답게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KTV 케빈 윤 사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코리안 벨가든이 더 번창하여 한미 커뮤니티에서 더욱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I hope the Bell Garden keeps thriving and becomes even more well-known in both Korean and American communities. Thank you.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코리안 벨가든이 버지니아와 미국 전역에서 문화적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띠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Since its inauguration in 2012, the Korean Bell Garden has been a powerful symbol of cultural richness and beauty, not only for the Northern Virgini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우천으로 버지니아 비엔나 메도우락 식물공원 실내에서 진행돼 시작 전 우려가 있었지만 발 디딜 틈 없을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풍성한 한미문화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복 입은 아이들의 공연은 한국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북 공연은 감탄을 자아낼 만큼 웅장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하프단의 연주 등으로 이민 1세대부터 차세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We are all together이라는 목표에 맞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정통 한복을 입은 이들뿐만 아니라 전시된 민화, 한국 전통북 등 장식품의 눈길을 사로잡혀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모습을 담아갔습니다. 한편 코리안 벨가든은 처음 4만 명의 방문객에서 시작해 이제는 20만 명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들이 웨딩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매력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삶의 쉼터가 되어온 코리안 벨가든에서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10년 전 일본 정부와 로비 회사에 맞서 한인 사회가 버지니아주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후 미 전역에서 이 같은 성공 사례가 뒤따랐는데요. 이런 노력이 잊혀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 통과 10주년 기념 후원회가 열렸지만 예전 같지 않은 관심에 동해 병기 법안 통과 의미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 주 교과서가 동해 병기로 바뀐 지 10년. 이 캠페인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병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벌써 잊혀져 가려는 10년 전 많은 한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날 행사는 동해 병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어르신들만을 위한 쌀 전달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노력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포사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열린문 장로교회 김여선 목사님께 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주비대사 영사과에도 전달했지만도 영사과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이와 같이 등기 편지를 다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한 걸음에 달려가 싸워주었던 어르신들이 이제 10년이 지나 더 거동하기 힘든 형편이라 이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쌀을 전달하는 행사를 우태창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 회장이 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동해 병기 주도자 피터 김 씨는 미군 공군장교 출신으로 어느 날 아들의 교과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적혀 있었고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지만 일본해로 적혀진 교과서로 공부해온 아들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피터 김과 은정기 전 버지니아 한인 회장들이 주도해서 버지니아 교과서에 일본해로만 되어 있는 표기를 동해와 함께 병기하는 캠페인을 펼쳐서 법제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피터 김과 은정기, 우태창 노인회장, 린다 한 당시 워싱턴 연합회장 등과 손잡고 한인들과 함께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 주의회로 달려가서 동해병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WKTV를 비롯한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들도 전폭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언론만이 아닌 한인인 미 유권자들의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실력 행사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에 양국 정부의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일본 대사가 주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으며 주지사가 서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비 회사들까지 고용하며 버지니아 내 일본 기업 철수라는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강수 카드에 당시 한국 대사도 리치몬드에 달려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표했고 영하의 날씨에도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달려가 눈물겨운 캠페인 끝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인 풀뿌리 운동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자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남게 된 겁니다. 버지니아에서 자라는 우리의 2세들이 동해라는 이름과 뜻을 알고 자란다면 이것은 모두 이때 당시 자신의 개인사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희생했던 이 캠페인에 참여한 모두의 덕분이라는 시간의 평가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대학문을 나서는 학사 졸업자들이 갑자기 취업문이 좁아져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은 한 해 졸업자들이 10만 명, 4년제 등록자들은 60만 명을 넘고 있는 반면 테크업계 회사들이 채용을 30%나 줄이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입학때에 열기를 보였다가 졸업때에는 식어버려 취업 기회마저 좁아지는 전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상황 변화를 당황해하고 있는 전공은 컴퓨터 과학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으로 대학문을 나서는 학사 졸업자들은 한 해에 10만 명을 넘고 있고 4년제 대학 등록자들은 60만 명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전공자들을 채용하려는 테크업계 회사들은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기존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인 인디드에 게시된 컴퓨터 전공 학사 학위 일자리 구인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무려 30%나 급감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 졸업자들은 아직 적어도 연봉으로 7만 5천 달러를 받고 대형 테크 회사들에 취업하고 있으나 예년과는 달리 소수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공룡 테크 회사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컴퓨터 전공자들이 여전히 공급 과잉을 보이고 있는 반면 테크 업종 회사들은 AI 인공지능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을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등록자들은 2022년 57만 3,400명에서 2023년에는 62만 8,000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문을 나선 학사 학위자들은 2021년 한 해 10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40%나 급등한 것이자 팬데믹 이후 5년 동안에도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테크 업종에서는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기존 직원들을 감원하고 AI 인공지능 부분으로 전환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7만 명이나 감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에 대학문을 나서는 컴퓨터 전공 학사 학위자들은 입학할 때는 뜨거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가 최첨단 직종에서 고임금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고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급변에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물가 잡기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오래 동결할 수 있으며 올해한 금리 인하가 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진정되자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일제히 9월과 12월 등 올해 안에 한두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연준 멤버들은 그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으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에 도전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멤버들은 대다수 물가 잡기를 확신할 수 없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동결할 수 있으며 올해한 금리 인하 시작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 달간의 데이터만 보고 물가가 결정적으로 내려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연방은행장은 특히 연준은 금리를 조정할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나는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인 2%까지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연방은행장은 미국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걸림돌은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조속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렌트비 등 주거비는 CPI 소비자 물가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4월 중에 렌트비는 전년보다 5.4%, 전체 주거비는 5.5%나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야 하며 뚜렷한 둔화로 연준 목표인 2%에 더 근접해야만 올해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은행장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물가가 높다면서 모두의 예상보다는 더 오래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장기간 지켜보기 모드로 기준금리를 현재 5.25 내지 5.5%에서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물가지수가 몇 달간 계속 진정되어야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다시 흔들릴 경우 올해한 내내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하고 1년 반이나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소비자나 사업주들이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물가 진정세가 지속되면 올해 안에 이르면 9월과 12월 등 2번 아니면 2달 중에 한 번만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이 이번 주 마지막 증인인 마이클 코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7주째인 다음 주 최후 변론을 하게 돼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나올 배심원들의 판결 전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측이 중범죄로 판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경범죄로 다뤄줄 것인지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성관계를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형사범죄에 대한 뉴욕 맨하탄 형사재판이 종착역에 도달하면서 운명적인 결정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6주째 재판을 시작한 20일 뉴욕 맨하탄 형사법정에는 트럼프의 옛 해결사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변신한 마이클 쿠언 변호사가 사흘째 증언대에 서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과 검사 측의 반박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쿠언 변호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시도하며 그가 트럼프 회사를 속여 다른 회사에 지급할 돈을 6만 달러나 가로챈 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마이클 쿠언 변호사를 거짓말장이에서 회사 돈까지 가로챈 횡령 범죄자처럼 몰아가려는 신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끝나자 검사 측이 반박에 나섰는데 쿠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 당시 바닥권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톱10 안에 들도록 한 여론조사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돈으로 2만 달러를 먼저 지급했으나 트럼프 측이 지불하지 않다가 나중에 5만 달러를 청구해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언 변호사는 특히 트럼프 후보 측의 여론조작 시도와 여론조사비 지급 거부 그리고 자신의 보너스를 대폭 삭감한 데 반발해 실제 지급액보다 2배나 많은 청구서를 제시해 나중에 받아낸 것이라며 횡령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뉴욕 맨하탄 형사법정의 후안 머천 판사는 내주 화요일부터 최후 변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들이 12명의 배심원들 앞에서 최후 변론을 마친 후에 배심원들의 심리를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에 앞서 뉴욕 검찰이나 트럼프 변호인 측, 나아가 머천 판사가 판결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중범죄로 다뤄줄 것인지 아니면 경범죄로 판결해 줄 것인지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배심원 판결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범죄로 다룰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장부 조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죄 판결 시 건당 4년형의 징역형으로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병합률에 적용되면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심원들이 중범죄로 다뤄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범죄로 다룰 경우 형사범죄를 인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 측에 무죄 판결에 자신이 있으면 중범죄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도박을 하게 되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려 할 경우 경범죄로 판결해 줄 것을 원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